여러분 안녕하세요. 대기업 구매 6년차 일과 일상을 공유하는 바이로그입니다. 저는 현재 본사 구매팀에서 글로벌 사업장 원료 및 설비 구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문의 주셨던 구매팀을 넘어서 입사 전후로 신입사원에게 도움되는 실무 꿀팁을 알기 쉽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메일이에요. 부서와 상관없이 모든 공식적인 업무는 이메일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하지만 일을 하다 보면 사소한 업무까지 일일이 이메일을 작성하기에 번거로워서 전화나 카톡으로 유관부서 또는 외부 업체와 업무 관련 협의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납기, 가격 등 민감한 주제이거나 추후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경우의 내용은 혹시나 생길 이슈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미 협의를 완료했더라도 이메일을 통해서 서면화하는 게 중요해요. 메신저와 달리 이메일은 전자문서로서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어서 혹여나 회사 내부적으로 그리고 또는 외부 업체와 업무 간 이슈가 발생하여 클레임 등 분쟁 소지가 생겼을 때 이메일 내용을 근거로 논쟁을 하기 때문인데요. 예를 하나 들자면 저도 올해 초에 업체 담당자와 가격 관련 이슈로 책임 소지를 따지느라 애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업체와 매달 진행하는 가격 협상이라 빠른 협의를 위해서 중간 과정은 대부분 유선이나 카톡으로 진행하고 여느 때와 같이 마무리에 메일을 남겨서 해당 내용대로 내부 품위 결제까지 이상 없이 마무리했었어요. 근데 갑자기 회사 내부적인 이슈로 제가 진행한 업무의 일부를 해외 사업장에 인계하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제가 마무리한 업무를 해외 사업장에 전달했는데 우리 해외 담당자가 업체에 컨택하자 업체는 제가 내부 결제받은 가격은 이미 유효기간이 지나서 현재는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확인해보니 우리 해외 담당자는 저에게 업무를 전달받았지만 업체에 2주가량 컨택하지 않았고 업체는 저와 협상할 당시에 유선으로 빠른 의사결정을 요청하기는 했지만 이메일상에는 밸리디티가 따로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모두 서로 조금씩 책임 소지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가격 인상에 따라서 금액이 작지 않아 우리 임원들까지 개입이 되어 저도 어쩔 수 없이 우리 해외 사업장 편에 서서 일일이 업체의 책임 소지를 따지고 보상까지 요청하느라 난처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담당자가 편하고 친근해서 유선이나 카톡으로 협의를 했더라도 추후에 문제가 생기면 결국 서로 작성된 공식적인 메일을 근거로 말을 유리하게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이메일을 통해 꼼꼼하게 업무하시길 바래요. 이메일 작성 방법으로는 두 갈식으로 서술형보다는 요점 위주로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업무를 하다 보면 하루에 100통 이상, 팀장님은 수백 통의 메일을 읽고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읽기 쉽고 빠르게 문맥을 파악할 수 있는 이메일이 좋습니다. 참고로 제가 업무하며 작성했던 메일도 보여드릴게요. 문장을 작성할 때 전문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구어체보다는 한자나 영어를 많이 섞어서 메일을 쓰기도 하는데 이건 회사 문화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선배들이 이메일을 어떻게 쓰는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엑셀이에요. 엑셀은 구매팀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에서 필요한 필수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엑셀을 잘할수록 원하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가공하고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타임라인 관리, 자료 정리, 미팅 보고서 작성, 그리고 그에 따른 데이터 가공 등 전반적인 업무 시간을 단축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구매팀의 경우 월별 구매 계획을 보고 각 원료의 재고 일수를 며칠 수준으로 유지할지, 그리고 각 원료들이 공장까지 들어오는데 걸리는 리드타임을 고려해서 언제 발주를 하는 게 좋은지, 발주한 원료가 예상대로 일정의 이상 없이 잘 들어오고 있는지 등 엑셀로 수부를 계획하고 작성하며 수시로 점검합니다. 그리고 발주를 완료하면 발주한 시점부터 원료가 공장에 도착할 때까지의 타임라인을 관리하는데요. SAP 시스템상 구매 오더를 생성하고 서류를 등록해서 관련된 실무자들에게 해상 운송, 내륙 운송, 통관 요청, 보험 요청, 입고 요청, 그리고 비용 지급 신청까지 하나도 누락되지 않고 관리해야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구매 실적 자료를 뽑기 위해서 SAP상 로우 데이터를 추출하고 원하는 장표에 맞추어 가공하는데요. 기본적인 브이룩업이나 썸이프, 그리고 썸프로덕트 등 수식과 단축키를 활용해서 숙달시키면 업무 속도를 높일 수 있어요. 저는 가장 먼저 단축키를 등록해서 활용하고 숙달시키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필요한 단축키만 익숙해지더라도 마우스 없이 키보드로만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 속도가 200% 빨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앞에 제가 주로 사용하는 저만의 노하우 단축키를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언어 공부예요. 다들 입사하시면서 이력서로 제출하신 영어, 제2외국어 등 언어 자격증들이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막상 회사에 들어왔더라도 해외 관련 업무를 맡지 않으면 외국어 사용 빈도가 전무할 수도 있습니다. 신입사원은 상대적으로 더욱 빈도가 적을 수 있는데 그래도 당장 업무상 외국어를 쓰지 않더라도 언제 갑자기 해외 업체랑 통화나 미팅을 하거나 출장으로 컨퍼런스나 박람회에 참석하는 등의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연차가 쌓이고 직급이 올라갈수록 외국어를 얼마나 자신 있게 잘하느냐가 추후 중요한 업무를 맡거나 내 능력을 평가받는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외국어 감을 잃지 않도록 꾸준히 사용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언어는 지금 아무리 잘해도 주기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필요한 상황이 왔을 때 찰나의 순간에 떠오르지 않아요. 열심히 공부하며 익혔던 어휘와 표현들이 아깝게 사라지지 않도록 꾸준히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내자 구매 업무를 담당하면서 회사에서 외국어를 쓸 일이 전혀 없었어요. 하지만 글로벌 업무를 꿈꾸면서 퇴근 후에 화상영어 수업을 수강하면서 회사에서 업무하며 사용했던 단어들을 표현하고 숙달하면서 영어 실력을 계속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년차가 끝날 무렵 갑자기 조직이 바뀌면서 기회가 찾아왔고 그때부터 현재까지 글로벌 업무를 담당하며 이메일, 전화, 미팅 등 다양한 상황에서 외국어를 사용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업무 외적으로 주 1회 영국 친구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일상 영어의 감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렴한 가격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화상영어 수업이나 충분한 본인 의지가 있으시면 챗GPT를 활용하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네 번째는 회사 사업 관련 공부예요. 구매 직무는 다양한 협력업체들을 만나면서 서로 회사 상황, 그리고 경쟁사, 글로벌 시장 상황, 앞으로 전망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요. 예를 들어 이번 주에도 저는 업체와의 미팅에서 요즘 매출은 괜찮은지, 주요 경쟁사는 어디인지, 그리고 사업에 영향을 주는 글로벌 이슈는 없는지, 미국 관세 이슈로 타격은 없는지 등을 주제로 이야기했습니다. 공급업체는 우리 구매 계획에 따라 매출을 예상하고 제품 생산량을 조절하며 내년 사업을 계획하기 때문에 미팅을 하다 보면 단순히 구매 관련된 주제만이 아니라 회사 내부 사정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우리는 구매 업무만 담당하기 때문에 구매 외 우리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기 어려운 부분이 많지만 평소 업무를 하며 사내 여러 부서들과 소통하면서 우리 회사의 상황과 비즈니스 구조, 시장 흐름, 그리고 경쟁사 구조 등을 파악하며 자연스럽게 공급을 어떻게 관리할지 고민하고 구매 업무의 전문성을 더욱 확장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신규 업체를 발굴해서 원가 절감해야 하기 때문에 연구소, 품질, 생산, 영업 등의 입장을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내가 구매하는 원료에 대한 기초 지식이 있어야 해요. 따라서 구매 외에도 관심을 가지고 신규 입사자 교육이나 공장 방문에 적극적으로 임하면서 직접 눈으로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자격증 공부예요. 자격증은 회사에 들어오기 전에는 스펙으로 업무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입사 이후에는 실무 경험의 이론 지식을 확장시켜 전문성을 더욱 키우는 데 도움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후에는 연봉 인상 또는 이직에도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어요. 구매팀의 경우 공급망 전체를 책임지고 관리하기 때문에 회사마다 조직이 어떻게 나뉘어 있느냐에 따라 포커싱이 다를 수 있지만 구매, 물류, 무역과 관련된 자격증이 모두 연관되어 있어요. 국내 자격증으로는 유통관리사, 국제무역사, 무역영어, 원산지 관리사, 물류관리사, 보세관리사, 구매자재관리사 등이 있고 국제 공인 자격증으로는 CPSM, CPIM 등이 관련된 자격증이 될 수 있는데요. 특히 CPSM의 경우 구매 실무 경험이 있어야 응시가 가능한 전문성 있는 자격증으로 영어로 응시해야 하고 난이도도 높지만 그만큼 공신력도 높아서 취득하시면 구매 직무에 종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신입으로서 수입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무역 조건인 FOB, CIF, DDP 등의 인커텀즈 조건과 그리고 대금 지급 조건인 LC, 선TT, 후TT 등을 아시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해서 국제무역사 자격증을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입사 전후 신입사원에게 도움되는 꿀팁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더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